이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 감시라고 하니까 이게 감찰이나 뭐 이제 이렇게 위축되는 이러한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민 감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종래에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지고 뭐 이 권력이 남용되고 이제 이런 민주주의 이론에서요, 그러한 그 이론들을 이제 가지고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정치권이 비슷하잖아요. 생각들이 계파가 다르고 경향이 좀 다를 뿐이고, 더군다나 지금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서 내각 책임제도 얘기를 하고 이원 집정제도 얘기하는데, 여대 야소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제할 상권 분립이 작동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은 정치 세력인데 이게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 선거는요, 국민이 하는 이 선거는 사실은 국민이 감시를 하고 입법행정 사법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정당한 선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감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포커스를 이제 그동안에 입법 행정은 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니까 국민이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론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뭐 감시를 합니다만은, 이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이론적인 장벽이 있어서 그게 함부로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판사를 뽑는, 미국 같은 경우엔 선거에 의해서 판사를 뽑기도 하는 주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부가 잘못 나가더라도 국민의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법 감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운영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필수적인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뭘 전제로 합니까? 국민이 알아야지 선거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투표 기계에 불과한 거죠. 또 사법부도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시가 전제로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시가 작동을 하는데, 아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그 입법행정사법을 다 이제 감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위법을 하면은, 법을 위반하면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면은 탄핵을 우리가 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판사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이 하거든요. 그럼 정치권으로 하여금 탄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국민이어야겠지요. 그래서 아까 방법 중에 하나는요,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은 여론도 조성하고 고소 고발도 하고 헌법재판도 해야 하고 데모도 해야 하고 여론몰이도 해야 하고 하지만은, 하나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그 문제된 판사를 탄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론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자면은, 모든 기본권은요, 정당만이 아니라 정당이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통진당 해상 판결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모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결국 자유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이꼬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꼬르 자유민주주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이러한
그 변호인의 경우에는요, 그러한 변론의 권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권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대한민국이 설립된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권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좀 그 이론적인 어프로치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감시를 한다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백선을 발견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건 있지만 고소 고발도 해야 하고 이러한 그 범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남용될 수가 없습니다. 남용할 수 못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고소 고발해야 하고 또 이 변호사 단체로 하여금 징계 절차를 밟아서 추출을 할 수 있게도 해야 하고 아니 그 자유 망아지같이 그냥 내놓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변호사입니까? 그렇잖아요. 변호사 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 정도를 나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변호사는 징계를 해서 내쫓는다든지 이러한 장치를 가지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존재 이유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정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만든다고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듯이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또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다 징계 절차나 과정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작동할 수 있게끔 국민이 감시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래야 한다. 그러한 것이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지독한 인권 침해국인데 그러한 결의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한 곳에서 나온 이 유임장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우리 보고 남쪽 보고 저 사람들 그 12 불사가 이 처녀들이 우리 자유를 찾아서 이쪽에 왔는데 아니 이걸 납치 감금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야 이게 적반하장이다 이겁니다. 적반하장인데 적반하장을 동조해서 그 얘기가 맞다 해가지고 풀어줘라 이제 그 인권 침해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요. 이거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 아니겠어요? 그냥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찬양 고무 동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그 7조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요. 연구를 해야 할 충분한 이론적 근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 고무 동조 아니에요. 그쪽에서 얘네들 납치됐다고 하니까 이게 또 받아서 말이에요. 어느 대학인가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에 거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또 뭐 위임장까지 봐서 그것이 어떻게 작성되고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자유에 의해서 위임장 보낸 것도 아닐 거고 거기서 만들어 보낸 건데 이걸 또 그대로 하는 것은 찬양 고무 동조유에 그 말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가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은 다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관계기관한테 남기면서 이것을 조사하게 하고 적절히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독일이 수립되면서부터 존재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이 연구원에서 이 관에서 설립한 단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하는 그 역할에 해당하는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면은 대단히 훌륭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